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돌아왔습니다. 자, 제 얼굴 볼 때마다 과학은 재밌어, 과학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야 라고 공부하고 계시죠? 과학은 정말 재밌는 겁니다. 저는요 과학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과학 선생님이니까 그렇겠죠. 가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과학은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생활을 둘러보면요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요 다소 우리가 둘러보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바로 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린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지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10번째 강의 직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권이라는 단어, 선생님 저는 직권이라는 거 과학에서 처음 들어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직권은요 그냥 어떠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주를 어떤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 때 그 중에 지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지구의 영역, 즉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구에 관련된 내용, 직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직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면 되냐면요, 지구 내부,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암석, 그 다음에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풍화침식 작용이라던가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0번째 강의 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역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에서는요 먼저 역시 지구의 구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영역, 직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구 내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지구 내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지구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이라 함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우리가 밟지는 못해도 물속 깊이 내려갔을 때에도 물 아래 땅이 있죠. 바다라고 해서 아예 땅이 없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지각은요 그렇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대륙 지각, 그 다음 바다 아래쪽에 얇은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이런 모든 지각들 바로 밑에 엄청나게 두꺼운, 그리고 고체이면서 움직이는, 너무 신기하죠. 과학은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안 신기한 게 없습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멘틀은요 고체입니다. 그런데요 움직이는 고체예요. 그런데요 그 움직이는 고체가 지구를 구성하는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 멘틀, 그 움직이는 고체 아래쪽에는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가장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핵입니다. 지구에도 핵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은요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겉껍질, 핵의 겉껍질을 외핵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진짜 중심, 엄청나게 무거운 안쪽에 있는 핵을 내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지각이라는 땅은요 대륙 지각 지표에서 약 35km, 해양 지각 약 5km. 선생님 왜 이렇게 달라요? 대륙 지각은 왜 이렇게 두꺼워요? 당연히 두껍죠. 해양 지각보다도 높은 곳에 있고, 우리 산맥까지 생각해 보시면 평균 높이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의 두께가 훨씬 두껍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각은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딱딱한 땅이에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움직이는 고체 물질이라고 했던 멘틀입니다. 멘틀은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과 산 활동이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멘틀의 대류는 아주 잘 일어나고 있구나, 멈추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넘어갈 정도로, 킬로미터가 넘어갈 정도로 두껍습니다.
자, 모호면이라고 하면요, 이 대륙지각, 해양지각의 맨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면이에요. 경계면. 그래서 그것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짧게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모호면으로부터 2,900km. 선생님, 공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900km의 두께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여러분. 지구의 가장 표면에서부터 35km까지 내려간 다음 35km부터 2,900km까지가 멘틀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엄청난 멘틀이 또 움직이고 있는 고체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일이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고체 상태의 멘틀. 하지만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핵입니다. 핵은 바깥쪽 핵, 외핵, 안쪽 핵, 내핵. 핵은요, 2,900에서 5,100km 아래, 5,100에서 6,400km 아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겁니다. 선생님, 들어가 보셨어요? 지구 표면에서 5,100km 아래로 내려가 보셨어요? 아무도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죽어요. 압력이 너무 세서 우리는 꽉 눌려 죽어요. 무언가에 눌려 죽는 게 아니라 기압에 눌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아놓고. 과학인데 눈으로 봐야죠. 네,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지진파라는 파동, 우리 화학에서 배웠어요. 파동. 진동을 얘기하죠. 이 지진파라는 파동을 이용해서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각은 고체, 멘틀은 상당히 두꺼우며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범위, 바로 멘틀이고요. 고체 상태이면서 대류한다. 움직이는 고체다. 그 다음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진파로 발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구조와 지진파 한번 볼게요. 지구의 구조와 지진파 바로 그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여기 땅덩어리에 좀 뒤집혀서 이제 세워놔야겠네요. 우리가 여기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자, 예쁘죠? 정말 예쁘게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좀 뒤집혀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은요, 평균 이 정도 높이인데 멘틀이 지금 얼마큼입니까? 어마어마하죠? 멘틀이 가장 두껍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구조는 멘틀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외핵은요, 여기서부터 여기, 내핵은 여기까지. 외핵은 멘틀 다음으로 양이 많고요.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거, 나머지는 다 고체인데 외핵만 액체. 어떻게 알았다고요? 지진파로 알았다고요. 바로 이 실험을 통하여 외핵은 고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뭐지? 액체인가 보다 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진파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P파와 S파가 있어요. P파와 S파가 있는데요. P파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땅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지진파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파동이 들어가요. 그런데 S파는요, 엄청나게 위험성이 큽니다. S파는요, 지글지글 흔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거 좀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데요, P파는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제 얌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까지 끝까지 들어갑니다. P파의 특징. P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지진파 파동입니다. 그런데요, S파는요, 땅 표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퉁! 끝! 퉁 맞고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뭐지? 왜 여기까지밖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지? 이렇게 다시 돌아 나와서 여기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뭐지? 이랬어요. 그런데요, S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S파는요,
고체만 통과하는 파동이었던 거예요. 지구 표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의 물질을 두고 S파를 통과시켜 봤더니 고체만 통과하더라. 액체, 기체는 통과하지 못해요. 헉! 그렇다면 외핵은 고체가 아니구나. 그럼 뭘까? 액체구나. 액체라 선생님 기체일 수도 있잖아요. 액체라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P파 이동 속력을 보고 찾아낸 건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S파로부터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깊이 2,900m까지가 여기가 멘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멘틀. 지각 멘틀이겠죠. 여기 앞에는 맨 앞에는 지각. 그 다음 멘틀 35km까지가 지각. 35km부터 2,900km까지가 멘틀. 2,900km에서 3,500km, 5,100km까지가 외핵. 끝까지가 내핵. 이거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근데 P파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동 속도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로 얘가 액체라는 걸 찾아내긴 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지각 여기까지. 자, P파, S파 둘 다 멘틀까지는 들어가요. 멘틀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고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S파가 어디서 뚝 끊겼어요? 여기 2,900km부터 S파는 반응이 없습니다. 뭐라는 얘기죠? 액체라는 얘기예요. 이 S파가 뚝 끊긴 걸로 여기 이 외핵은 무엇이다? 액체 상태구나를 찾아낸 겁니다. 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을 S파와 P파의 지진파 실험으로 발견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S파와 P파. 자, 그렇다면 선생님,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바로 파동의 전파 속도. 전파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르고, 그죠? 이래서 이 지진파의 전파 속도를 보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륙 이동설입니다. 선생님 글씨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했죠. 과학은요, 재밌게 중요한 거. 중등과학의 기본은요, 용어입니다. 용어 설명만 딱 듣고 대륙 이동설. 판계야. 판계 맞습니까? 아니죠.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하는 거. 그쵸. 엄청 쉽죠. 대륙 이동설은요, 대륙이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용어만 설명하실 수 있다면 과학 다 하시는 겁니다. 중등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 설명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도 역시 교재대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교재대로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설은요. 첫 번째 대륙이동설 띠리리리리리리리. 자,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 자, 총 하나, 둘, 셋, 넷. 총 대륙에 관련된 이론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이론이 대륙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대륙은 이동한다라는 것을요, 여러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습니다.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론화하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학자가 우리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뭔가 그 경계면에서 화석이 일치하더라고요. 연구를 해본 끝에 화석이 똑같아요. 같은 생명체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요, 그 울퉁불퉁한 대륙의 면도 거의 유사해요. 딱 붙이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됩니다. 빙하의 분포도요, 일치해요. 이쪽 대륙에서 요만큼 이렇게 대륙이 있고요. 이렇게 대륙이 따로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요, 여기에 빙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빙하가 발견이 돼요.
자, 얘랑 얘를요 딱 붙이면 한 덩어리예요. 즉 대륙 이동설이란 예전에 옛날 그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대륙이 온 지구상에 퍼져 있는 그 조각난 대륙들이 한 덩어리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 한 덩어리의 대륙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라는 이름의 하나의 대륙이었을 것이다. 그 하나의 대륙이 조각나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은 증명된 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판게아, 하나의 대륙이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학자의 이론을 한번 확인해 본 어떤 또 다른 학자가 그러면 대륙 이동설이 맞네요.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니까 정말 빙하의 분포가 일치하고 화석의 분포도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그 경계면도 딱 붙였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 모든 것이 대륙 이동설을 모두 증명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지? 어떤 학자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대륙 이동설이 사실이라면 대륙은 도대체 어떻게 이동한 거야? 그래서 연구한 끝에 나온 이 이론이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륙이란 대륙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을 모두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각들이 분리되었다는 건데 옛날에 한 덩어리였던 지각이 분리되었다는 건데 왜 분리됐지? 생각해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더라? 멘틀이 있더라. 자, 이 멘틀 대류선을은요, 지각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대류하여 멘틀 대류 방향을 따라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자,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멘틀이 있어요. 이 멘틀이요, 고체 상태의 멘틀은 유동성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멘틀 바로 위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지각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지각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멘틀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찌기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대륙이 이쪽으로 이동, 이 위쪽에 있는 대륙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가운데가 뽕 하고 뚫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멘틀의 대류의 방향에 따라서 지각이 이동하더라.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맞다라고 증명한 이론이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설은 멘틀의 대류에서 지각도 이동했다. 엄청 쉽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또 다른 학자는 대륙 이동설 증명됐죠. 이 대륙 이동설을 증명 어떻게 이동했니? 하고 연구해봤더니 멘틀의 대류에서 이동했구나. 맞는 것 같아. 세 번째,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은요, 멘틀 대류설을 그게 맞아 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이론이 됩니다. 자, 어떤 이론이냐? 해저 아까 얘기했죠. 자, 해저도 대륙 지각이에요. 자, 대륙 지각이 해저에 있는 해양 지각이에요. 해양 지각이 아래쪽에 있는 멘틀의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해양 지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뻥 뚫립니다. 멘틀이 막 솟구쳐 오르나요? 멘틀은 고체입니다. 솟구쳐 오르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고체 상태의 멘틀 상부가 다시 지각을 형성합니다. 어쨌든 멘틀도 고체니까요. 지각을 형성한다면 여기는 해양 지각이 원래 해양 지각은 요만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 요만했는데 얘가 옆으로 가면서 이 가운데에 땅덩어리를 새롭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해양 가장 아래쪽, 즉 해양 지각이 존재하는 곳에 땅덩어리가 멘틀을 따라 쭉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빈 공간에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간단하죠? 해저에 있는 지각이 확장되었다라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현재의 판 구조로는요.
마지막 현재 판 구조로는요. 이 앞서 있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을 모두 집약시켜 놓은 이론입니다. 판 구조로는요. 정말 지각이 멘틀을 따라 이동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각이 원래부터 한 덩어리에서 막 그것이 이렇게 팔 한 줄이 쫙 찢어져 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의 판, 이거 하나의 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쪽 아래에서 멘틀이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멘틀 따라서 이동한 거야.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굳이 얘가 막 뚝 끊어져가지고 이동한 게 아니라 원래 끊어져서 판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멘틀을 따라서 그냥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판 구조론이고요. 현재의 대륙이동설의 설은요, 판 구조론을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을 반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이론이 되겠죠. 현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의 경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해저가 확장된다. 대륙이동설 판계야. 멘틀 대류설, 멘틀이 대류에서 대륙이 이동하는 거다. 해저 확장설, 대륙이 이동하면서 해저가 확장된다. 판 구조론, 각각의 대륙들은 다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멘틀의 대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예제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지구 중심에서 지표까지. 자, 중심 어디서부터 쓰라고 했어요? 그쵸? 지구 중심부터 쓰라고 했어요. 지구 가장 안쪽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내핵. 자, 내핵 먼저 한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중등은 참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죠? 자, 내핵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외핵 그 위에 있는 게 엄청 두꺼운 층, 멘틀. 그 다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장 껍질, 지각.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금방 찾아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번? 계속 반복했던 거 있어요. 멘틀의 대륙. 중력은요,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대륙이 이동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지구의 자전도 지구가 스스로 돈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일정한 주기로 돈다라는 거예요. 전혀 대륙의 이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예제 문제 2번. 지구과학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다니까요. 글쎄,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은 이걸 뛰어넘는 수준인데 말이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예제 2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직권에 대한 문제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과학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역시 어렵지 않아요. 우리들의 수준은 이미 이 정도는 그냥 하니까요. 자, 예제 2번까지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학습해 보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출제되면 무조건 다 맞추시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